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가 급발진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 건지 한번 경찰의 또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정치권도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 이번 사고에서 나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나이나 이런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운전면허를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운전면허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요건을 재정비하는 것, 그건 필요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어떤 연령이라든가 이런 갈라치기 형식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자령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68세, 60대 후반이 현대 사회에서 지금 그렇게 고령도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정한 이 조금 조심하시라는 그런 기준도 75세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이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선을 긋고 그 나이 이상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뺐거나 그것이 뭐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증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정 나이가 넘어갔을 때 운전을 하는 건 어떤 나이가 됐으니까 운전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나이에서 운전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과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갱신을 하면서 적성검사, 인지능력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이, 고령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넣는 건 기본권 침해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이거는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다 지양해야 되고, 65세 이상부터는 적성검사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심하게,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다 유지하고 있는지를 더 촘촘하게 봐야겠죠. 지금 일단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교부에 대해서 3년으로 기간이 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게 한 65세 이상부터도 더 그 기준이 와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운전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건 나이에 따른 혐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문학훈 교수님, 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60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60대가 이제 무슨 노인이냐, 60대가 무슨 고령 운전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사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이렇게 분류한 상태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하겠다고 그래서 된통 그 국토부에서도 한참 이제 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하고 그분들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느냐라고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지능력 검사나 운전면허 갱신할 때 그 과정을 좀 더 그 신체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사하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인지검사 능력이라든가 추가를 해서 나중에 운전면허를 교부한다든지 이랬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서 교부를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그런 65세 이상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65세 이하에서도 인지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이나 이런 정보 이 진단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5세 이상자를 뭐 고령자니까 사고율이 높은 거는 맞지만 앞으로 이제 고령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확률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건강검진 내지는 인지능력 검사를 좀 더 현실화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 좀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번 사고로, 이번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사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한쪽 시력을 잃고도 공무원이 된 그분, 또 4명이나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또 직원들, 이렇게 사연이 참 안타까운 사연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어떤 사연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안 좋았던 거는 시력을 잃어가지고 이게 사망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에 치여서 뺑소니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차량의 유리가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서 실명을 해서 어쨌든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이런 분이 또 이런 허망한 사고를 당하니까 유가족이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리고 또 그 같은 직장 동료의 네 분 또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은 또 승진을 앞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고 세상이 밝아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허망한 사고를 당해서 사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요.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하겠습니다.